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유튜브나 또 카카오톡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가면서 답변을 드리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중요한 포인트들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맨 땅에서 황토 벽돌 같은 걸 깔아서 그 위를 걷는 것도 효과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분은 왜 황토 벽돌을 깔아서 그 위를 걸으려고 하시는지는 모르나 맨 땅보다는 거칠지가 않고 부드럽고 매끈하니까 이제 걷기가 좋겠죠. 굳이 깔 필요는 없는데 황토 벽돌 깔아도 똑같습니다. 다른 데서 시멘트나 다른 어떤 인조 이런 물질 재질이 아닌 황토 벽돌이라고 하면 그걸 이제 땅 위에다가 깔고 그 위를 걸으셔도 효과는 동일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1층이 아니고서는 어싱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집 화장실은 다 된다고 하셔서 의아합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아파트 안에서 우리가 실내에서 1층이라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땅하고 가까우면은 땅에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는 지기라는 땅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 기운은 이제 땅에서 멀어질수록 약해지겠죠. 그게 이제 자기장인데, 전자기장인데, 어쨌든 이제 그 지기라고 하는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그런 땅의 에너지는 1층이나 2층이나 저층이 좀 유리하겠죠. 고층보다는. 그러나 1층이라고 해서 어싱이 저절로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방 바닥에 콘크리트 바닥 그대로는 어싱이 됩니다. 콘크리트 어싱이 되거든요. 철근 콘크리트는. 자, 콘크리트는 이제 주성분이 칼슘이잖아요. 탄산 칼슘인데 그게 이제 콘크리트 그 자체로도 어싱이 되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대부분 또 철근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아파트의 벽체나 바닥이 되는데 우리가 맨 그 콘크리트 벽이나 콘크리트 바닥에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 이제 바닥재나 벽지나 이런 이제 차단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층이라고 저절로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고층이라고 10층, 20층 고층이라고 또 안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거의 모든 요즘에 짓는 그 아파트들에는 거의 화장실은 다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제가 어싱 측정기를 가지고 테스트를 다 해보고서 그 결과를 말씀드린 거고요. 자, 안 되는 집들도 간혹 있겠죠. 그게 화장실이 안 되는 집 간혹 있는데 화장실 대부분 다 됩니다. 왜 되느냐? 그 화장실에 보면은 타일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실이나 방에 보면은 대부분 이제 목마루예요. 마루를 깔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인조나 집성목이나 또는 이제 천연 목재를 쓰더라도 어쨌든 목마른데 거기 이제 절연돼 있죠. 전기가 안 통하죠. 그러니까 이제 얼싱이 안 되는데 대리석이 깔려 있는 집들이 있어요. 자, 거실이 우리 집의 거실이 대리석이다. 그러면 거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코팅이 된 대리석과 코팅이 되지 않은 대리석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대리석도 테스트를 많이 해봤는데요. 어싱이 잘 되는 대리석이 있고 잘 안 되는 대리석이 있고 전혀 안 되는 대리석도 있습니다. 천연 대리석이라고 하는데도 거의 안 되는 그런 것들도 간혹은 있더라고요. 대부분 거의 모든 대리석들이 되는데 어싱이라는 게 전기 전도거든요. 전기 전도가 잘 되는 재질들이 또 있어요. 별도로 있어요. 그런 게 있고 잘 안 되는 그런 재질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집이 거실이 대리석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코팅 유무가 이제 문제예요. 관건이에요. 코팅이 되어 있는 반들반들하죠. 그런 대리석들은 안 됩니다. 어싱이. 제가 이것도 다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이제 보통 거실에는 이제 반들반들한 걸 쓰죠. 근데 화장실 가보시면 화장실은 같은 대리석이라고 하더라도 화장실 대리석은 광택이 없습니다. 반들반들하지가 않아요. 왜냐? 여기 이제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반들반들하면 이게 낙상사고가 생기거든요. 미끄러지면은 바로 뇌진탕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연세 많으신 분들은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큰 사고를 당하는 경우, 사망하시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즘 이제 건축법상에서 거의 모든 빌라도 마찬가지고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단독 어떤 펜션이나 일반 어쨌든 건축법에는 화장실은 거의 그 매끌매끌한 반질반질한 그 코팅이 되지 않은 그런 대리석들을 쓰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그런 거를 깔기 때문에 시멘트가 그게 바로 닿아 있고 부착되어 있고 그것이 이제 사람 몸에 그대로 닿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실은 거의 대부분 되는데 이분 좀 의아하시답니다. 의아하시면 저도 처음에 의아했어요. 그래서 의아하시면 이제 어싱 테스트기를 하나 사셔가지고 측정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싱이 되는 걸로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층이라고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1층도 안 될 수가 있고 고층도 될 수가 있다. 아파트는 그렇고요.
이분은 영양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네요. 얼씬이 아닌, 계속 맨발 걷기 얘기만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주제에서 좀 벗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영양제 말씀을 하셨네요. 박사님, 영양제도 끊어야 하나요? 아주 간단하게 질문을 주셨는데, 영양제, 참 좋죠. 영양제 말 그대로 영양을 보충해주는, 우리가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주는 식품이에요. 식품이나 약물. 근데 이 영양제가 사실 문제가 큽니다. 문제가 큰데, 이 영양제의 어떤 좀 진실을 여러분들이 많이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저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고, 리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우리의 상식, 다 우리는 모든 거를 1차적으로는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고,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죠. 근데 이 영양제가 이제 영양이 부족하니까 먹는 거죠. 이 상식적으로는. 그 부족한 영양소를 우리 몸에다가 공급해주고, 그걸 이제 채워주는 게 영양제의 개념인데, 지금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영양 부족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영양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양소가 다양한데, 그 영양소들이 대부분이 과잉되어 있고요. 부족한 영양소가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균형이에요. 옛날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이렇게 듣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50대 이상 분들이세요. 제가 연령대를 이렇게 이제 자료를 보니까 분석 데이터를 보면은 대부분 이제 50대 이상 분들이시고, 젊은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 20대, 30대 분들은 저 같은 사람의 얘기를 잘 안 들어요. 저도 이제 50대니까 우리 세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 분들은 재미가 없죠. 우리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세대는 재미가 없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 20대, 30대 분들은 그 풍요로운 시대에 이미 태어났습니다. 그분들은 뭐 과거에 우리가 배고픈 시대, 보릿고개라든지 뭐 영양 부족이나 영양 실조라든지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자랐고, 태어나서부터 고기를 먹고 살았고, 가공식품 먹고 살았고, 배부르게 배고픔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런 세대가 20, 30대고, 요즘 한 40대는 조금 약간 중간에 걸터 있는 그런 애매한 세대이긴 한데, 50대 이상, 60대 이상인 분들은 확실히 어렸을 때는 항상 배고픈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이제 50대, 지금 50년 빼면, 지금 2020년이잖아요. 그러면 1970년대 이전이죠. 그래서 이제 1960년대나 70년대나 그 이전 세대인데, 그 이전에는 이제 모든 영양소가 부족했거든요. 단백질 무조건 부족했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 부족했고요. 그 외에 부족한 것이 이제 지방, 거의 옛날 사람들은 다 빼빼했잖아요. 말랐죠. 지금은 다 비만, 지방, 다이어트에 여러분들 신경을 많이 쓰시지만, 그때는 이제 비만이 없었죠. 그래서 지방이 부족했고, 단백질, 탄수화물 다 부족했고, 이게 3대 영양소인데,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영양소인데, 이 3대 영양소 가장 중요한 시대가 그때였습니다. 그때는 그 시절에는 1950년대 이전 그 세대, 그 시대에는 우리나라뿐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전 세계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이전 세대는 다 배고픈 시대였고, 부족한 시대였고, 영양 부족의 시대였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영양소가 뭐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당시 영양학이나 그 당시 의학에서는 이거를 3대 영양소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3대 영양소가 왜 3대냐? 가장 큰, 가장 중요한 영양소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도 순에서 1, 2, 3위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인데, 이것이 부족했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입니다. 정반대고요. 자, 정반대라고 하는데, 그때는 부족하지 않은 영양소도 있었어요. 옛날에 50년대 이전에 부족하지 않은 영양소가 뭔지 아십니까? 비타민이 영양 전체가 부족했으니까 부족했을 수도 있겠지만, 미네랄 같은 거는 부족하지 않았거든요, 옛날에. 미네랄은 절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원래 미량 원소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제 1970년대, 7, 80년대 이후부터 산업화가 이제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생산문화,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배고픈 시대를 이미 지났어요. 이제 21세기 2000년대 이후에 들어서면서 거의 배고픈 사람은 없어졌고, 지금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바로 옆에 서울역에 나가보면은 노숙자분들이 계신데, 노숙자분들이 전부 비만이에요. 저는 그분들 관찰하거든요. 지나가면서 저는 그분들 관찰을 해요.
얘기도 좀 이렇게 건네보기도 하고. 근데 그분들이 뭘 드시냐 보면은 다 이제 흰쌀밥에 고기 반찬을 드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술 드시고. 그러니까 드시는 게 먹는 어떤 양에서는 이제 풍요의 시대가 왔다는 거죠. 양적으로 부족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전부 배불러요. 예. 집이 없고 그 노숙자분들도 전부 이제 복부 지방이, 내장 지방이 많고 비만 상태입니다. 제가 이건 제 눈으로 확인한 거니까. 그러면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3대 영양소는 뭘까요? 옛날에 이게 3대 영양소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왜냐하면 이게 제일 부족했으니까. 지금 이게 남아 돌아갑니다. 넘쳐나고 풍요롭거든요. 풍요로운데 영양제를 먹는답니다. 그럼 어떤 영양이 필요할까요? 예, 이분이 이제 영양제도 끊어야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NHA라는 분인데 닉네임. 이분이 영양제도 끊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신 취지를 보니까 여러분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저는요, 이분이 영양제를 많이 드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드시고 있고 또 이분이 영양제를 드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냐면 영양제는 기본이야. 이건 기본이고 이건 그냥 상식이에요. 이분의 머릿속에는. 제가 이거 뭐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무슨 이렇게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분의 질문에서 이제 제가 드는 느낌이죠. 근데 그게 우리 모든, 여러분들 포함해 우리 모든 현대인들의 사회적 통념이에요. 통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10중 8구의 분들이 하나라도 비타민 하나라도 뭘 드시고 계시고 소위 영양제라고 하는 거에 드시거나 드시려고 하거나 관심이 많거나 다 그러시거든요. 자, 그래서 영양제가 과연 필요한가? 첫 번째.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영양제가 필요한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시대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 이유는 큰 빅데이터를 보자는 거죠. 큰 그림을 보자는 거죠. 우리 몸에는 지방이 지금 넘쳐나요. 분명한 것은. 예, 이 비만 굉장히 중요한, 지난 시간에 제가 책도 소개시켜 드렸지만은 비만의 종말이라고 할 정도로, 종말이 뭡니까? 다 죽으면 종말인 거예요. 근데 우린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비만이란 얘기예요. 이분은 의사가 쓴 책인데, 아주 유명한 의사가 쓴 책인데, 아주 적나라하게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현대의 우리 현대인들의 체질과 음식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제 비판하신 분인데 다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우리는 풍요의 시대, 비만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뭐가 부족할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나요? 어떤 영양제가 더 필요할까요? 오메가3. 여러분들 많이 드시잖아요. 오메가3. 그거 지방입니다. 지방산이에요. 이런 것들은 과거에는 필요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에는 지방도 이제 우리가 비만이고 몸에 지방이 많지만 지방의 지방산 거래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종류가 많습니다. 지방도. 여러분들 지방 아는 거 중성지방, LDL 나쁜 콜레스테롤, HDL이라는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지만 다 지방이에요. 그리고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 그 외에도 많습니다. 예, 그 외에도 지방의 종류는 많은데 자, 큰 틀에서 다 지방이고 음식에서 온 겁니다. 자, 음식에서 와서 우리 몸에 지방이 많이 쌓였는데도 이런 지방, 특별한 지방이 더 좋다고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하고 식품 회사들이 만들어내는데 이런 걸 우리가 과연 먹어야 되느냐? 예,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자꾸 설명이 길어지고 자꾸 이제 딴 데로 새다, 딴 데는 아니지만은 설명을 제가 포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꾸 이제, 본론에서 약간 흐려지는데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전제한 그 두 가지 질문. 첫째, 영양제라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 그리고 영양제를 먹어야 한다면 어떤 영양제가 필요할까? 이걸 고민하는 거죠. 자, 첫 번째, 필요할까를 답변을 드리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무조건 영양제가 좋고 무조건 모든 사람이 다 먹어야 되는 건 아니고 필요할 수도 있는데 어떤 특정한 영양소가 부족한 경우 그럼 그 영양제가 뭐냐 이거죠. 두 번째 질문 뭐냐. 그게 이제 분명한 것은 옛날에 자꾸 우리가 고전 사고 방식을 계속 지금도 유지하고 그것을 바꾸지 못하는 그 습관을 바꾸지 못하는 폐단이 있거든요. 그 폐단이 뭐냐면 3대 영양소야. 그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다. 그래서 단백질,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되고 이런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건 이제 바뀌었고 단백질 이제 남아 돌아갑니다. 넘쳐납니다. 지방, 탄수화물 넘쳐나는 것 현실이고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몸이 지금 증명해 주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뭐가 부족하냐? 옛날에 부족했던 게 지금은 남아 돌아가고 옛날에 부족하지 않았던 게 지금 부족한 게 있는데요. 그게 비타민, 미네랄, 효소 이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미네랄입니다. 미네랄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미네랄은 미량의 원소예요.
밥은 한 사발씩, 고기는 한 사발씩 먹을 수 있다. 이건 한 사발씩 먹을 수도 없고 그렇게 있지도 않죠. 근데 이 미량 원소가 지금 부족해요. 예,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영양제라고 하면 미량 원소, 미네랄을 섭취를 해야 됩니다. 무기질인데요. 이것은 식물이 만들질 못해요. 거의 모든 영양제는 식물이나 동물에서 추출하지 않습니까? 동물도 식물을 먹고 이제 사육을 한 게 동물이죠. 그러면 근원이 식물인데 이 식물을 쫓아 올라가 보면 식물이 못 만드는 영양소가 미네랄이거든요. 그 미네랄이 현대인에게는 대부분이 부족하다. 이건 세계적인 석학들이 많은 논문이나 많은 연구를 통해서 영양학에서도 나오고 의학이나 영양학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미네랄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네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어떤 먹어야 될 영양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미네랄인데 그 미네랄이라고 하는 영양제도 시중에서 지금 판매되고 여러분들이 드시는 것들 제가 다 전수조사해서 그 기원을 갖다가 조사해 보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합성이나 인공 합성, 인조 합성 또는 추출, 가공, 농축된 가공식품이거든요. 자, 가공이라고 하는 데서 또 문제가 생겨요. 미네랄은 좋은데 미네랄 영양소는 먹어야 된다. 영양제는 먹어야 된다. 그러면 그 미네랄 영양제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를 보면은 이게 좀 한심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엄청난 첨가제가 들어가 있고, 방부제나 산화방지제나, 그 다음에 유연제, 그 다음에 이제 캡슐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형태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거에 필요한 각종 화학물질들, 색소나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가고, 그리고 포장대에 나오는 그 포장 재질 자체가 그게 이제 다 이제 플라스틱 제품들이고, 일군 발암물질들이죠. 환경호르몬, 다이옥신, 여기에서도 이제 자유로울 수가 없고, 그런 거에 포장이 돼서, 비닐에 포장돼서 나오는데, 이런 거를 장기간 드셨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양제는 영양제로 만들어 나온 게 아니고 영양 성분이 우리가 현대인들이 먹어야 될 영양 성분이 이제 미네랄이라고 하는 게 부족한데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은 넘쳐나니까 그건 줄이고 미네랄 섭취를 늘려야 되는데 미네랄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 식물에 있는데 있었어야 되고 과거엔 있었는데 지금 현대 식물이 없다는 거죠. 화학농법, GMO, 유전자 조작, 농약, 화학비료, 살초제, 살충제, 살균제 이런 농약들 때문에 토양이 산성화됐는데 미네랄의 원천은 토양입니다. 토양이 산성화되다 보니까 그 토양에서 뿌리를 받고 자란 그 식물에 지금 미네랄이 없다, 부족하다. 이게 또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포괄적으로 이제 아시고 공부하시고 참고하셔가지고 고려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